그분의 트라우마가 뭐였든 간에 현재 이분의 이 상태를 보면 응? 전체성의 어떤 기능에 약간 에러가 있는 거죠.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그 누구나 전체성의 어떤 걸림돌들은 다 있어요. 있는데 최대한 그래도 전체적으로 많이 유지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하냐면 사회성이라는 걸 갖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분 같은 경우는 그러한 과거의 본인 그거에 있어가지고 현재 자신의 털 프레임이 좁혀져 있어요. 좁혀져 있다 보니까 좁혀져 있게 만든 건 어떻게 보면 그게 외로움일 수도 있고 어떤 배신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처일 수도 있고 제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험한 게 억압이라는 거거든요. 억압이라든지 결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것이 본인의 현재 상태에서 아직도 아주 꿈틀꿈틀거리니까 내부적으로 뭔가 안정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처근지심 그 정도. 근데 그건 그 사람 삶이고 나는 나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새로운 뭔가를 계속 내 안에 새로운 학습을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선생님의 그런 어떤 감정이나 어떤 기억들은 속어 과정을 거쳐요. 속어. 망각이 아니고 지워지진 않거든요. 속어는 뭐냐면 새로운 게 계속 더딥혀지면서 새로운 공부나 새로운 어떤 이런 것들이 더딥혀지면 어느 순간 그 회로가 점점 약해지고 밀려나죠. 그래서 새로 공부한 내용들이 더 위에 세워지면 그게 조금 덮여져서 약해지는 상태, 잘 안 올라오는 상태, 그걸 우리가 속어라고 그래요. 말은 또 어떻게 만들어질까? 말은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또는 신체적으로 뭔가 표현하거나 이걸 전체적으로 틀어서 우리는 언어라고 합니다. 언어. 근데 여기서는 그냥 말이라고 해도 됩니다. 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말을 머리에서 나오고. 그렇죠. 똑같죠? 네. 어떤 사람은 입에서 말하는데 그 말도 맞아요. 만들어내는 거는 입에서 만드는 조음기관이라 그래가지고 그 우리의 목소리, 말 만드는 입이죠. 입 안에 목이.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은 어디에서 생성되는가를 볼 때 말은 결국은 우리 뇌에서 생성되는데 우리 마음이 아까 뇌에 그럼 어디에서 생성되느냐고 했을 때 기억 시스템에 있거든. 말도 결국은 뭐냐면 기억 시스템이에요. 앞에 마음을 공부했던 거와 똑같은 패턴이에요. 메커니즘이에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의 말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이 내 뇌에 기억이 없다면 제가 이 말을 선생님 앞에서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기억이 있으니까 그 기억을 조합해서 앞에 했던 말에 이어서 계속 불러내는 거예요. 이건 의식이 아니고 내 잠재식 차원에서 자동적으로 계속 나오죠. 그럼 이 말을 만들어내는 건 결국은 우리의 기억이다. 기억 시스템이다. 그런데 거기에 말을 만들어내는 그 기억 시스템에도 뭐가 묻어있다 했나요? 아까? 감정, 정서가 다 묻어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 말이 힘이 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정서에 자신감이라는 게 자기 자신의 믿음이라는 게 쌓여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말을 당당하게 하고 자신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말을 자신있게 못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말이 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기억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보니까 또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의 학습과 경험에 의해서 이것이 전부 다 뇌에 기억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어떤 학습과 경험을 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달라지죠. 천박한 어떤 학습과 경험만 반복했다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대부분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더 좋은 공부를 하고 더 좋은 경험을 하고 했다면 이 사람이 하는 말에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이 사람의 과거의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유추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기억에서 우리의 말이 나오고 그 기억에는 감정이 묻어 있고 그 기억 시스템은 결국 과거의 학습과 경험에 의해서 누적된 것들의 새로운 조합과 배열에 의해서 내 말이 생성되는 거라고 한다면 요까지 이제 이해하면 말과 마음이 좀 연결되지 않을까요? 연결되는 그게 뭐냐면 기억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도 만들어내고 우리의 말도 만들어내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 언어가 수많은 기억 시스템 중에 지금 제가 하는 이 말과 관련된 언어를 표출시키려면 관련된 뭐를 신경회로로 활성화시켜야 돼요. 활성화시키면서 거기에 뭐까지 묻어 오나요? 정서까지 함께 묻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적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말과 막 이걸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한번 보세요. 오른발 걸을 때 왼손은 어떻게 하고 오른손은 어떻게 하고 다음 왼발 이 생각하면 걸음을 못 걸어요. 그럼 우리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처음 배울 때는 의식적으로 배워요. 처음 배울 때는 우리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는 의식적으로 배우는 거죠. 끊임없이 뭐 하나요? 반복시키죠. 계속 반복시켜서 반복한 건 잠재의식으로 넘어가요. 의식적 영역은 단기 기억이고 잠재의식은 장기 기억이에요. 우리가 학습하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단기 기억에서는 처리를 못해요. 거기에 저장을 못해요. 단기 기억은 용량이 7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5에서 9까지밖에 저장을 못해요. 시간도 15초 내로 짧아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장기 기억. 아니 우리 장기 기억이 없으면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의식적 이야기만 몇 가지 할 수밖에 없죠. 내가 특정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회로들이 활성화된다. 그럼 이 활성화된 이 회로에는 묻어있는 정서도 함께 활성화된다. 여기까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을 계속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긍정적인 회로가 활성화되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긍정적인 생각이 내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내 감정도 긍정적인 게 올라오는 거예요. 말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바꿀 수 있고 그 마음이 바뀌면 마음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으면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만들어지고 그 습관이 우리의 성격과 신념을 굳히게 되고 그러면 그 성격과 신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만들어진다. 그 삶의 결과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운명은 타고나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운명을 뭘로 바꿀 수 있다고 접근하는 거예요. 말로 바꿀 수 있다. 만약에 이 운명을 바꾼다는 이 운명의 개념을 내가 어쩔 수 없는 내 의지로 어쩔 수 없는 게 찾아오는 그 운명은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운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내가 어쩔 수 없는 건 내가 그 신경 써도 변화시킬 수 없는 거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운명은 뭐냐면 내 뇌의 기억 시스템에 있는 이 수많은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내 상태를 바꾸어서 내 삶을 어떻게 창조해내는가 좁은 의미에서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운명을 내 작은 운명을 창조하는 것은 결국은 내 말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 뭘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말이 힘을 갖고 있다. 말이 파워를 갖고 있다. 그와 비슷한 말이 바로 자성예언이에요. 자성예언은 뭐냐면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 원리를 설명하면 이 내용을 설명하면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잘 모르죠. 근데 이 뇌의 원리를 알고 보니까
내가 하는 말이 기억을 바탕으로 많이 나오지만 내가 한 말이 다시 뭐 되나요? 다시 기억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귀 들어오는데 뭐가 바뀌나고 하지만 달라요. 내가 처음에 입력했던 그 기억과 내가 말을 표현할 때 표현한 후에 들어오는 기억은 달라진다. 왜 달라지느냐? 처음 입력할 때 내 상태나 환경과 지금 내가 표현할 때 내 상태와 환경은 달라져 있거든. 달라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표현했던 게 내게 가장 먼저 들리거든. 내게 가장 먼저 기억돼요. 이 기억될 때는 이미 바뀐 기억이 만들어져요. 놀랍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말을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의 80%가 부정적인 거고 생각의 80%가 부정적. 말을 그러면 조금 품위 있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죠. 품위 있다고 뭐 고급지게 뭐 꾸미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표현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내가 말을 끄집어내면 이 말과 관련 회로가 활성화되니까 그 하나의 변화가 결국은 내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과 습관, 성격, 내 운명까지도 바꾼다라고 한다면 정말 말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 이제 인간관계에서 이제 이 말이라는 걸 보잖아요. 인간관계에서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송신자예요. 네. 보낸다. 그러면 이제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수신자예요. 그러면 송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소통하려면은 메시지가 있어야 되죠. 네. 이 메시지를 단순한 의미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고 거기에 뭘 묻힌다? 감정이나 정서가 묻혀 들어간다. 그럼 이 메시지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같은 말이라도 감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와, 너 참 잘하고 있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고 참 잘한다 전혀 달라지죠. 우리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내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물을 쏟으면 주워 담을 수 없듯이 내가 뱉은 말은 절대 못 주워 담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건 비밀인데 말이야. 너만 알고 있어? 절대 비밀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비밀을 지킬 수가 없다고. 내가 비밀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입 밖으로 내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입 밖으로 낼 말은 내가 통제가 불가능하죠. 그 통제권은 이미 상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걱정하지 마. 내가 절대 이 말 안 해. 내가 뭐 넌 이야기하는 거 봤어? 이렇게 하죠. 돌아서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디 가서든. 그러니까 내가 비밀이라고 비밀을 지켜라고 했던 그 말은 최소 한 명 이상에게는 털어놓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이 털어놓았던 대상이 한 명 있듯이 그 대상도 믿고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한 명은 존재하거든. 그래서 비밀은 존재할 수가 없다. 입 밖으로 나간 말은. 중요한 이 말이 뱉은 말이 주워 담을 수도 없는데 중요한 건 이 말이 힘을 갖고 있다 했잖아요. 네. 내가 한 말이 내가 먼저 기억되는 것도 있는데 내가 한 말이 상대방에게 공을 던졌잖아요. 그럼 이 공이 다른 데 패스되기도 하지만 다시 나에게로 와요. 나에게로. 근데 그 말이 만약에 부정적인 말이 가면 복리로 돌아와요. 이게 두 배로 돌아온다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보내면 10배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 결국 말이 내 운명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결국 나는 어떤 말을 해야 된다? 긍정적인 좋은 말들을 해야 내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휴대폰에 녹음 기능 다 있잖아요. 네. 그 녹음을 이제 해보시는데 이제 알면 극복이 가능해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 녹음을 듣는 걸 두려워해요. 네, 그렇죠. 왜 두려워하냐면 자기가 평소에 그렇게 말한 거를 기계에 넣어가지고 다시 들어보면
되게 어색해요. 네. 그래서 뭔가 막 부족한 것 같고 이상한 것 같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 들었어요. 자기가 녹음한 걸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익숙해져요. 왜냐면 우리 뇌가 아까 그랬잖아요. 반복하면 뭐 굵어진다 했잖아요. 함께 활성화된다 했잖아요. 그 굵어진 건 전육신경회로거든요. 뇌는 자기 안에 있는 거와 비슷한 게 들어오면 편하게 생각하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거 들어오면 불편하죠. 저는 제가 처음에 제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이상해가지고 엄청나게 이거는 절대 외부에 알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목소리 같은 느낌. 근데 자꾸 하다 보면 뭐냐면 익숙해지기도 하고 나중에 그 말하는 거에 자신감이 붙어들어요. 그래서 녹음을 할 때 처음에 정 안 되면 앞에 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걸 영상으로 보든 녹음한 걸 한번 듣고 그거를 잘 다각하게 정리해가 내 생각대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적은 걸 이제 읽어도 돼요. 처음에는 읽는 것부터. 왜냐면 이게 내 생각이 말로 표현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훈련이 부족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에 들은 게 많이 있는데 지금 말로 표현하라면 잘 못하거든요. 언어가 존재의 칩이다. 언어가 존재의 칩이라는 말은 그 언어가 나의 존재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더 자꾸 확장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건 본인이 모네스가 아니고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은 회로는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훈련을 반복하는 것밖에 없다. 뭐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처음 공부하실 때는 아무나 자꾸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처음에는 좀 어색한데 자꾸 하다 보면 가족들도 협조해줘요. 노트화시킨 거를 내가 이제 녹음도 해보고 네, 네. 나중에 이제 노트 없이도 네, 그렇죠. 해보고 사실 혼자서 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해지면 네. 타인에게 하는 건 더 편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타인에게 하는 걸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본인의 반복이 부족해서 그래요. 반복이 많이 채워져 가지고 충족이 되면 타인 앞에서 하는 게 훨씬 수월해요. 왠지 아세요? 불러내죠. 그리고 피드백이 들어오잖아요. 네, 네. 피드백이 들어오면서 안에 있는 게 자동적으로 불려나와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뭐냐면 계속 반복하는 거죠. 좀 재밌는데요? 그리고 그게 조금 뭐랄까 하기 전에 항상 뭐 제가 공부한 게 이렇게 중도에 그만두거나 뭐 이런 거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박사님이 더 저한테 뭐 잘할 수 있도록 연결을 더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제가 마음 상태를 좀 긍정적으로 네. 만들면 네. 그거는 뭐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는 그 생각. 이 공부를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은 이런 공부가 안 들어가요 머리에. 여기에 대한 좀 필요성이나 네.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면 그 저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간에 포기하시는 거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냥 인간으로서 좀 더 성장하고 싶은 욕구에 네. 부합한다. 나한테 조금 화답해준다. 뭐 이런 손잡아준다. 이 개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저가. 그래서 뭐 나중에 도움이 되면 좋고. 실제로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이걸 해서 뭐 상담해서 돈 벌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나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고 나에 대한 이해, 그다음 내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법을 찾고 또 그걸로 인해서 내 가족을 바라보는 내 이 관점이 바뀌고 가족에 하는 그거는 가족에 대해서 하는 내 말이 달라지고 그리고 가족 전체가 행복해지는 데 있어서 이런 공부가 도움이 되면 엄청난 가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이 공부를 네. 길게 하는 사람은 진짜 오래 해요.